저는 포르쉐에서 UX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고요. 자동차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쓴 박수래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박수래가 필명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실명이 맞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관찰하고 이걸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자동차는 사람이 쓰는 물건이지만 또 일종의 공간이라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가 자동차 안에서 지난 100여 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드라이브스루 많이 이용하시나요? 바쁜 오전 시간 보내고 점심에 햄버거 먹으러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방문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차창을 내리고 햄버거 세트를 건네받았는데 만약에 콜라컵을 둘 곳이 없다. 이거 어떨까요? 저 또한 자동차 일을 하기 전까진 이 컵홀더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디자인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이 컵홀더의 역사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이죠. 누군가에게는 숙식을 해결해주는 숙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100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내부도 좁고 또 흔들림도 심해서 그 안에서 뭔가를 먹고 마시는 행동은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배가 고프면 도중에 길가에 차를 세웠죠. 그리고 길바닥에 돗자리를 펴고 차에서 내려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차 안에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기 시작했던 걸까요? 그 시작은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차량용 트레이 덕분이었죠. 이게 바로 최초의 차량용 트레이입니다. 이 트레이는 1920년대에 인기가 많았던 시어스라는 백화점 카탈로그에 등장하면서 처음 세상에 소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미국의 경제가 부흥하면서 중산층이 증가하고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용 액세서리 관련된 내용이 당시 백화점 카탈로그를 가득 채웠죠. 이때는 특히 자동차를 타고 교외로 피크닉을 떠나거나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고객들을 겨냥한 자동차의 대시보드에 부착하는 미니 부엌과 접이식 테이블이 카탈로그 안에서도 최고 인기를 누렸습니다. 미니 부엌이라고 하면 오늘날 작은 아이스박스 정도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 아이스박스에 음식을 보관해서 여행을 떠나고 또 중간에 배가 고프면 잠시 차를 세워서 간이 테이블을 설치하고 식사를 했죠. 최초로 음식이 차 안으로 들어온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특이한 레스토랑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차량용 트레이는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지나면서 음식도 사 먹고 코로나 검사도 받죠. 초창기에는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이 먼저 생겼던 것을 알고 계셨나요? 1921년 9월 미국 텍사스주의 제시 컵이라는 사람이 동업자 잭슨이랑 함께 커비스 픽 스탠드라는 이름의 음식점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닭고기 튀김이나 구운 돼지고기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팔았는데 판매 방식이 아주 독특했어요. 사람들이 음식점 앞에 차를 세워두면 카홉, 즉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의 종업원이 이차 저차 뛰어다니면서 음식을 주문받고 또 차까지 음식을 배달해 주는 겁니다. 미국 최초의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의 탄생이죠. 그럼 이렇게 전달한 음식은 어떻게 주고받을까요? 주문을 받은 종업원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자동차 사이를 누비며 음식이 담긴 모락모락 빛나는 접시를 이제 차 앞에 가져다 주곤 합니다.
바로 이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 카홉 트레이입니다. 자동차 창문에 걸어 놓는 일종의 쟁반이죠. 이 종업원이 쟁반 위에 음식을 올려주면 차 안에서 이 음식을 받아서 먹는 거죠. 1921년 텍사스에 최초로 생긴 이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은 미국의 젊은 연인들의 성지가 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1950년대 들어서는 미국에 이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이 없는 곳이 없었다고 할 정도예요. 레스토랑의 인기와 함께 컵홀더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트레이 역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죠. 그렇다면 차량용 트레이가 현대식 컵홀더의 모습으로 탈바꿈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1980년대 미국 자동차 산업계에는 전설로 불리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 아이아코카 회장. 이 리 아이아코카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운전과 주차가 쉽고 실내 공간의 효율성과 승차감이 뛰어난 차량 개발에 몰두했는데요. 그 결과가 이제 미국 최초의 미니밴인 거죠. 이때 개발된 다치 캐러밴이 7인승 자동차인데 이게 활동적인 생활 양식에 적합한 구조 그리고 또 성능도 좋아서 미국인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실 이 미니밴이 인기를 끈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미니밴에는 사상 최초로 현대적인 빌트인 방식의 컵홀더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미니밴은 자녀를 둔 가족 고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커피를 두고 책을 읽기도 하고 학교 끝나고 축구 연습 참여하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탄산음료, 간식 이런 걸 먹일 수도 있었죠. 컵홀더 하나로 자동차 안으로 거실, 서재, 식당의 기능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차를 움직이는 거실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고 컵홀더를 향한 인기와 함께 이 미니밴에 대한 대중의 인기도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당시 크라이슬러는 17억 달러 적자로 위기를 맞고 있었는데요. 이는 부진했던 크라이슬러의 성장과 부활에 크게 기여하는 원동력이 됐죠. 이 컵홀더를 내장한 미니밴이 한 회사를 살려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컵홀더가 여전히 선택 옵션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차량용 컵홀더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던 걸까요? 1992년 당시 79세의 여성인 스텔라 리에베크 할머니와 할머니 손자는 맥도날드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좋아하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딱 건네받고 평소처럼 설탕을 넣어 마시려고 했는데 무릎에 커피를 쏟고 만 거죠. 차 안에 컵홀더가 없다 보니까 무릎 사이에 컵을 끼운 채 뚜껑을 열려다가 커피를 엎질러 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당시 커피의 온도가 무려 82도쯤이었다고 하는데요. 허벅지부터 다리까지 심각한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8일 동안 내내 병원에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몇 주 동안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니의 딸들이 할머니를 간호하기 위해서 직장을 떠나 있어야 했고요. 가족들의 극진한 간병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2년 동안 굉장한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의료비와 딸의 급여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맥도날드에 2만 달러 합의금을 요구하는 편지를 썼죠. 하지만 맥도날드는 그녀의 편지에 800달러의 낮은 합의금으로 답장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화가 난 할머니는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했지만 맥도날드는 끝내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리에벡 할머니는 맥도날드를 손해배상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죠. 판결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시 법원은 맥도날드는 270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36억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서 할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 이유는 어땠을까요? 맥도날드는 커피가 뜨거우니까 조심하라 라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게 됐고 또 커피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커피컵 뚜껑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자동차에 준 한 가지 영향이 있는데요. 자동차의 컵홀더 장착을 굉장히 부각시킨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타고 있었던 차가 컵홀더 하나라도 있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사람들의 의견 때문이었죠. 리에벡 할머니 덕분에 차량용 컵홀더는 편의를 넘어서 편의 이상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어딘가 허술한 트레이에서부터 현대까지
컵홀더의 모습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컵홀더가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여유로운 휴식 공간으로 바꿔줬다는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냉온 기능을 가진 컵홀더부터 컵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트랜스포머 컵홀더, 그리고 초창기 트레이 모습처럼 테이블을 장착한 멀티 컵홀더까지 컵홀더의 기능이 꾸준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컵홀더의 진화가 끝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에서 많은 요소들이 사라지고 심플해졌지만 컵홀더만큼은 살아남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겁니다. 앞으로 자동차의 모습과 운전하는 모습은 아마 계속해서 바뀌겠지만 자동차 안에서 무언가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운전은 AI가 대신 해줄 수 있어도 마시고 먹는 건 대신 해줄 수 없겠죠.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인간의 기본 욕구는 자동차에서도 계속된다로 하겠습니다.